한 주간의 교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자, 본가가 제주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제주도.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안 갔고 그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연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교계 네.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영화 말모이가 인기를 끌면서 사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든 사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1800년대 말에 이미 사전을 만들었는데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국립한글박물관에 가시면 현재 사전의 재발견이라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업적 엿볼 수 있는데요. 예. 기획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언더우드와 게일 선교사의 이름이 눈길을 먼저 끕니다. 예.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사전을 만들었습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선교사들의 한글 학습을 돕기 위한 영안사전과 한영사전을 만든 것인데요. 예. 이 빛바랜 종이에 또박또박 기록된 영어 단어와 한글의 조합, 이 지금의 사전과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이 당시 조선엔 인쇄소가 없었는데요. 선교사들이 일본 요코하마로 원고를 보내서 편집을 해서 거기서 인쇄한 뒤 다시 조선으로 들여와 배포했습니다. 예. 우선 언더우드는 1890년에 한영 자전과 한영 문법 이 두 가지 사전을 잇따라 펴내는데요. 예. 한영 자전은 최초의 한영 영안 예, 사전입니다. 예. 이 한영 사전에는 4,910개, 영안 사전에는 6,720개의 단어를 담고 있는데요. 예, 예. 이 한영 문법은 영문으로 된 한글 기초 문법서입니다. 품사에 따라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을 만든 게 언더우드가 조선에 입국한 지 불과 5년 만에 만든 일인데요. 예. 이 후배 선교사들은 그가 만든 사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한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의술이나 건축 또 교육 그리고 사전에 이르기까지 네.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든 또 다른 사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 중 그 한국어를 가장 잘했던 선교사, 대표적인 선교사 게일입니다. 네. 게일은 1895년 최초의 번역서인 철로역정 펴냈고요. 예. 1925년엔 게일 번역 성경도 만들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에선 게일의 손끝을 거쳐서 만들어진 한영 자전과 증보판 성격을 띤 한영 대자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각각 1897년, 1931년에 만든 사전들인데요. 이 독립신문이 게일의 업적에 대해서 1897년 4월 24일자 신문에서 평가한 그 기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조선 사람은 몇천 년을 살면서 자기 나라 말도 규모 있게 배우지 못했는데 외국 교사가 이 책을 만들었으니 어찌 고맙지 아니하리요. 조선 사람 누구든지 조선말도 배우고 싶고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싶거든 이 책을 사서 첫째 조선 글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이 고종 황제가 한글을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로 선포한 게 1894년의 일입니다. 예. 하지만 당시 초창기의 한글이라는 것이 한글 표기법도 없고 띄어쓰기도 어렵고 대중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는데 선교사들이 만든 사전, 이 한글이 문법을 갖춰가는데 큰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기획 전시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 전시가 진행이 됩니까? 네, 이 전시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요?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예. 전시회에는 1911년 집필된 말모이 원고의 원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이번엔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정 방문 신방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들마다 다양한 신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가정신방, 이 맞벌이 등으로 아주 가정신방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목회의 근간이 되는 신방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최근엔 SNS를 활용한 신방도 있다고 합니다. 조지훈 경기도 기쁨이 있는 교회 목사의 사례인데요. 이 목사는 매일 청년들의 그 SNS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SNS라는 것이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제2의 삶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예. 이곳에서 매일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희로애락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예. 청년들에게 그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손뼉 쳐주고 슬픈 일이나 고민거리 발견하면 바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청년들도 언제나 목사와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망교회의 경우에는 가정신방을 구역신방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예. 이 구역신방은 가정신방의 단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대안적 신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정을 따로따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한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을 한 가정에 모여서 한꺼번에 만나는 신방을 말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구역원이 10명이라고 하면 10년에 한 번만 우리 집으로 교우들 초청하면 예. 되는 네. 그런 시기입니다. 부담 확실히 줄겠네요. 줄어들죠. 예, 예. 집을 공개하는 부담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 대신 매년 구역 담당 목사를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으니까 예. 교인들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셈이죠. 음. 이 구역 신방은 예배 먼저 드리고 각 가정별로 따로 구역 담당 목사가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이 목사들이 교인들의 직장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방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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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 문화도 참 많이 바뀌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동성혼 문제와 네. 마찬가지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두고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단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세인트루이스 컨벤션 센터에서 인간의 성생활 이런 주제로 특별총회를 엽니다. 예. 특별총회를 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건데요. 교단 소속 교회들은 동성혼 문제가 자칫 교단 분열에 단초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총회에서는 단순히 동성혼을 결정할 것이냐 혹은 아니냐만 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나의 교회로 네. 만들어갈 것이냐 혹은 연대적 총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수정 전통 그 총회 모델을 가지고 총회 미래 방향성을 따질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 네, 다만 혼란은 불가피한데요. 미국 연합감리회 산하의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네.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서 이번 총회 결과에 특별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미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세계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소수라는 단어와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그런지 마치 이를 반대하면 힘을 가지고 인권을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성애 실체가 소수의 인권이라는 표현으로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